双方が率直にかつ建設的な姿勢で協議に臨み、可能な限り早期に合意し、首脳間で発表できるよう目指すということが一つ、日本との協議が最優先であると。これは、そうはおっしゃってませんけど、急げという思いもきっと。でもちろん今後とも容易な協議とはなりませんが、今回次につながる協議が行われたと。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を当然考えているものでございます。 시간을 가지고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일본. 자, 그랬던 일본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행동 때문에 허를 찔렸습니다. 장관급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면서 얼굴을 비춘 겁니다. 얼굴만 비춘 게 아니라 아예 주도적으로 지금 협상에 참여를 한 건데, 방위비 인상 압박을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한밤중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중에 트럼프가 내가 직접 참여할게 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단 적잖이 당황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부담도 느끼고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놀란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비출 거라고는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동안의 어떤 협상의 어떤 의전, 외교의 의례상 맞지 않는 행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더 뒤집어 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급한가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9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줬고 7월 초에 끝나지만 사실 최근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내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라도 제대로 빨리 이끌어내서 뭔가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조급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따지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조금 지연 전략을 펴므로써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 오히려 어느 쪽에 더 패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지는 카드들을 들고 나가겠지만 가장 지배적인 부분, 가장 강한 부분이 시간을 가진 자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렇게 돌발적인 행동, 그리고 방위비를 지렛대로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가져가려는 전략,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다음 주에 있을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의 협상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참고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트럼프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방문합니다.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협상 기반만 마련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성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방미 전에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임시 내각이 국익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노역으로 구근이 걸린 한미 관세 협상을 대권 도전 선거운동 제물로 삼는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순리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방위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것 예상 가능합니다. 관세에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또 우리한테 부탁할 것도 예상이 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하고 결정할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권한대행 체제인 점을 좀 앞세워서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시간이 우리의 편으로 서도록
만들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관세 협상이나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 이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금 임시정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임시 내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7월 8일 날 종료가 되는데 차기 정권은 6월 3일 이후에 이제 바로 들어서기 때문에 35일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35일에만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협상 기반을 일단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성목 부총리가 관세 협상을 나서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있는 그 다수당과 정체 300명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협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가장 중요한 관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답하러 나와야 될 책임이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최대한 지연 전략, 최대한 명분을 내세워서 협상 기간을 좀 늘려라라는 것이 저희가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거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합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강도 압박 수위에도 침묵하는 중국을 겨냥했는데요. 그 누구도 위대한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협상도 미국이 정한다.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해 보일 듯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Do you want to talk directly to President Xi? I don't want to say that. It's just not appropriate. But you're sorry. Has he called you directly, President Xi? It was pretty obvious that he has, but we will talk about that soon. It's not that important because honestly, we're going to have a deal. I believe we're going to have a deal with China. So China and the U.S. are talking Yeah. on tariffs. Oh, sure.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China.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everybody if we find it. How much time? I would think over the next 3 or 4 weeks. 자, 언제까지 버틸지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같던 트럼프도 지금 중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협상 가능성을 얘기했으니까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조금 더 결론이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와 머스크, 이 두 사람 사이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엇갈린 브로맨스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머스크를 밀고 있다면 푸틴 대통령은 또 당기기에 나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를 중국 견제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브로맨스는 좀 흔들리고 있죠. 관세 전쟁 징조가 많이 보였죠. 예, 관세 전쟁 발표 후에 머스크가 그 관세 책사, 트럼프의 책사에 대해서 벽돌자루보다 못한 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당장의 사실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머스크에게 직접적 타격이 된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머스크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쪽과 관련된 이 산업이 머스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은 또 머스크에 직접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푸틴은 또 머스크에 손을 내밀고 있고 이 삼자가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 골든돔이라고 위성 산업에 대한 입찰이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게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입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아마 그 사이에서 이렇게 네. 줄타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관계가 그렇다고 뭐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거리를 두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익에 따라서 입장이 급변하는 전형적인 또 비즈니스맨 트럼프, 사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